간소하고 조촐하게 사는 삶. 어느덧 수십여 년의 성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과 생각의 편린들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고 앞으로 살아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스스로 내 삶을 계속 다듬어가면서 나는 조금씩 깨달았다. 심플함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심플함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면서 내 양심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쉽게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이다. 고대 철학자들, 기독교와 불교의 성인들, 인도의 현자들이 오랜 세월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원칙이다. 심플함을 지향하면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편견과 구속,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간소하고 조촐한 삶에 있다. 그런데 이런 심플한 삶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숱한 시행착오와 더딘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심플한 삶에 이를 수 있었다. 그 변화란 바로 적게 소유하는 대신 더 유연하고 자유롭고 가볍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점점 커지는 것이었다. 나는 물건을 많이 치워버릴수록 꼭 필요한 물건은 적어진다는 점을 차차 깨달았다. 사실 살아가는 데는 아주 약간의 물건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확신은 적게 소유할수록 더 자유롭고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심플한 삶에 이른 후에도 긴장 상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비지상주의, 신체적 정신적 관성, 부정적인 생각에 덫이 우리의 정신이 해이해지는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TV만 켜면 나오는 홈쇼핑 광고가 우리의 뇌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심플하게 사는 법을 모른다.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물건들이 주어져 있다. 선택할 것도 많고 욕망도 유혹도 많다. 우리는 뭐든지 쉽게 쓰고 뭐든지 쉽게 버린다. 일회용 식기, 일회용 볼펜, 일회용 라이터, 일회용 사진기 등 이 모든 낭비를 멈춰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양적으로만 풍족한 삶은 은혜롭지도 우아하지도 않다. 그런 삶은 영혼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옥죄일 뿐이다. 간소하고 조촐한 삶, 바로 이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준다. 너무 많이 소유하려는 것을 멈추자. 그러면 그 틈새 시간에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몸이 편안하면 정신을 가꾸는 데 집중할 수 있고 하루하루 충만한 삶에 다가갈 수 있다. 심플한 삶이란 적게 소유하는 대신 사물의 본질과 핵심으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심플한 삶은 아름답다. 그 안에는 실로 수많은 경이로움이 숨어 있다.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해서 허접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간소하고 조촐하고 심플한 것이 오히려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의 짐 가방 크기는 점점 커져왔다. 간혹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부를 자기 인생의 반영이자 자신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여긴다. 이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자기가 소유한 것과 연결짓는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안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탐욕의 대상이 된다. 물질적 재산, 사업, 예술품, 지식, 아이디어, 친구, 연인, 여행, 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자아까지도 소유하려고 덤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한 것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간다. 욕심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한 채 언제나 더 많은 것을 탐한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는 필요 없는 게 더 많지만 우리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모른다. 남들이 가졌다는 이유로 사들이는 물건은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런 물건들을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우리 문화는 심플한 삶을 선택한 이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란 말이 있다. 그래서 소비사회에서는 소박하고 조촐하게 사는 사람들이 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변인 내지는 불안한 개체로 취급한다. 스스로 소박한 삶을 선택해 적게 먹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험담하거나 아예 험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회는 구두쇠, 위선자, 비사교적인 인물로 규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세태가 바뀌었으므로 거기에 따라 인생에 대한, 즉 삶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 다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뜻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에게 과시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본연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소박하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결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 또한 소유한 것에 무게에 짓눌려 살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지난 시절에 대해 얘기한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버리면 낭비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 낭비란 아직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쓸모도 없는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낭비다. 우리는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잃는다. 거실을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대로 꾸미느라 에너지를 잃고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고 찾느라 시간을 잃는다. 추억 때문에 버릴 수 없다고? 추억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 지금보다 더 많이? 흔히 물건에도 영혼이 있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추억이 깃든 물건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미래를 방해하거나 현재를 정체시켜야 할까?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 벗어나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인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쌓이는 물건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가 머리가 복잡할 때는 생각을 단순화하듯이 집안의 물건들이 복잡하게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을 때는 집안 정리에 앞서 불필요한 짐들을 정리하여 단순한 포터블 짐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심플하게 살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많은 사람이 애착도 없고 필요도 없는 수천 톤의 물건들에 둘러싸여 생을 마감한다. 이들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어디에 주거나 내다 팔거나 버리는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저 쌓아둔다. 과거와 추억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소홀히 하고 미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버리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일 힘든 것은 버리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다. 필요는 없지만 버리기 힘든 물건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물건에 과감하게 이별을 고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아는가? 당신을 유혹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 앞에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물건은 이미 해체되고 있고 변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살면서 접하는 각각의 물건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내는 것처럼 유용한 능력도 없다. 어떤 쓸모가 있는지, 어떤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물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몸을 감각적으로 생기있게 만들고 마음과 감정을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을 신념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질의 소유에 대한 탐욕도 하나 둘씩 버리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우리의 영혼도 훨훨 더 자유로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그럼 우리 옷 정리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